네, 목요일 시장에 오늘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연휴를 또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차트 분석 함께 해주실 알렉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렉입니다. 5월의 첫 주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30K를 돌파를 하고 31K를 갈지 잠시 후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간밤에 있었었던 글로벌 이슈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인 은행 파산 리스크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팩웨스트라는 은행이 거의 이제 파산 직전이다라는 소식이 쏟아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56%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은행이 또 망하게 된다면은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불러올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우리 알렉 전문가님이 오늘 알려주신다라고 해서요.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5월 2일 잠깐 살펴보면은 그 지방은행 주가들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주가가요. 팩웨스트 은행 주가는 42% 하락을 맞아요. 했었고요. 네. 웨스트 얼라이언스 주가는 27%, KBW 지방은행 지수는 7%, 코메리카와 자이언스 뱅코프 주가도 10%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이후 가장 큰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인수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하락이 있다는 것은 계속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시그니처 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그 자산을 파산한 자산을 살펴보면 5,320억 달러거든요. 하나로 맞아요. 713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때 25개 은행이 파산을 했었는데요. 이때 그 자산, 파산했던 은행의 자산이 5,260억 달러거든요. 하나로 705조 3천억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같고 JP모건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은행의 위기가 거의 끝난 것은 아니고 지방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서 암호화폐 쪽에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계속 뉴스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방은행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파산 위기설이 돈다라는 거는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위험하대라는 그 소식 자체가 내가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인출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쇄 파산 그리고 추가적인 뱅크런들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망해버렸다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팩웨스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은행들의 파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시장에 충분히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밤에 비트코인이 또 29,000달러까지 올라와 주더라고요. 이런 상관관계들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조금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 생각하실 때 이런 은행 파산 리스크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나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금도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도 올랐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가 나스닥 지수의 큰 추세를 따라갔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금을 따라가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은행이나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나 금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확률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을 체크하면서 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공식이 딱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개미들이 돈을 따게 만들진 않으니까 계속 변동성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 팩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각에 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매수를 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파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에서 53%의 급락세를 맞고 있고 현재 주가는 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온체인 분석 좀 넘어가 봐서 자, 이더리움의 고래 보유량이 좀 줄었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었는데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이 부분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 완료 후에 이더리움의 대형 투자자들의 보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인데요. 글래스노드의 자료에 따르면 1,000개에서 1만 개의 이더를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가 4월 12일 1,416만 개에서 5월 1일 1,403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얘긴데요. 고래들의 주소가 좀 줄었다는 거는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에 잘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래도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뉴스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래 보유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지선이 조금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고래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될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여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양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차트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큰 박스를 저는 그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26,700 부분이죠. 이 부분을 네 번, 5번씩 지지를 했거든요. 26,790불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또 저항들이 있죠. 그래서 추세선을 만들어서 삼각수렴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큰 박스 안에 삼각수렴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29,400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3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3만 달러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3만 천 우리가 생각하는 31K까지 갈 수 있고요. 31K까지 간다면 여기에서 횡보 수렴을 하다가 34K도 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분석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다시 저점은 여기 27,000불이 되겠는데 저는 돌파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9,970불. 그래서 이 큰 박스 안에서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이 큰 박스의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까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를 그어 놓으면 여기 지지했죠.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에 지지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항에 맞아서 지금 삼각수렴 패턴을 잠깐 만들어줬는데 이 부분 19,019불, 19,020불을 돌파를 한다면 2,000불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2,000불에서 살짝 눌러준 다음에 다시 전고 쌍봉을 찍으러 2,110불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지지 부분이 깨진다면 1,740불까지는 다시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 1,810불, 1,800에서 1,810불을 지지 라인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말씀해주신 선들을 좀 뛰어넘을 경우에는 3만 달러 선 위쪽으로 좀 무난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차트 분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거시적인 리스크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차트적인 분석들 그리고 최근에 또 온체인 분석을 하긴 해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조금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얼마나 뒷받침해줄지에 관한 여부들 도 계속해서 다각화돼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확인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 자체의 인지도가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오늘 알트코인 분석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이브 코인 분석을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에이브 코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일봉인데요. 에이브가 여기 보시면 89,420불에 계속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양봉 하나 나왔죠? 밑골이 네. 나오고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 부분, 추세선의 저항 부분이 지금 10만 3천 원이 10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9만 6천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10만 3천 원 저항에 맞을 수 있다. 그리고 10만 3천 저항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11만 2천 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이브는 일봉상에서 8만 9,400원의 저점을 지금 두 번 찍었다. 그래서 쌍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선정해 온 알트코인은 업비트 기준으로 거래량 상위의 코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들을 좀 주시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에이브 코인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89,400원이라는 지지 라인들을 두 번이나 지켜줬다. 즉 쌍바닥을 지켜준 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조금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비트코인 캐시 분석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트코인이 큰 시세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비트코인 캐시 역시도 현재 거래량이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많이 실리고 있거든요. 어떤 분석일까요? 네,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속 그 종목을 가져오시는데 네. 좋은 종목을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알고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 저점에서 잘 찾으시는 네. 것 같은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봉을 꼭 보셔야 돼요. 음. 보시면 일봉인데 이 부분도 지금 추세선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지키면서 상승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15만 4천 원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선을 또 긋는다면 이 저항 부분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그렇다면 17만 2천 원까지 저항 부분이 있어요. 그럼 눈으로 보시더라도 이 추세선의 지금 저점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결국 다졌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지금 밑꼬리 부분이 더 많죠. 윗꼬리보다. 그러면 상승이 나와준다면 17만 2천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 17만 2천 원의 추세선, 저항선에서 부딪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또 돌파해준다면 17만 7천 원까지 상승 가능하고요. 이 17만 7천 원까지 돌파해준다. 그러면 상승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21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지지 라인이 예를 들어서 15만 4천 원, 15만 5천 원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17만 2천 원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충분히 바닥을 좀 잘 집어주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하는데요. 15만 5천 원 선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17만 원 선까지 또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보유자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중의 전략들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알고리즘 매매 최근 수익률도 좀 짚어보면서 우리 로보트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로보트는 항상 일을 잘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되게 로봇 같으세요. 네. 아, 제가요? 제가 네. 어색하기 때문에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AI 오토봇의 내용은 저녁이나 뭐 새벽이나 저희가 매매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5월 3일 날 CFX 그다음 솔 그다음 리플 링크 이렇게 매매를 했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거래 손익 수익률을 보시면 빨간 게 나왔죠. 다 이렇게 0.83, 0.16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또 5월 2일 매매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저녁 11시 뭐 이렇게 새벽 4시에도 파동이 나오면 하거든요. 그래서 링크,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알트코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손익도 지금 보시면 다 빨간색으로 0.33%, 0.34%, 0.75% 했는데 승률이 한 저희가 70에서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번 매매를 하면 3번 정도 지고 7번 이기는 승률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 힘드신 분들은 AI 오토봇에 맡겨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또 AI 오토봇이 일을 해줬네요. 자, 시장 자체 분위기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노란 톡방을 띄워드릴 텐데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무료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알고리즘 매매들 또 시그널을 통한 대응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알렉 전문가님이 또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좀 정이 들었는데
보내드려야 하는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또 어떻게 저희 방송 함께 하셨는지 마지막 인사 좀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첫 방송 때 너무 당황해서 좋았는데요. 계속 이제 지나면서 더 많이 그 방송에 애착도 느끼고 더 좋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 못 나오게 돼서 나중에 다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너무 좋았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네. 꼭 성투하시고 항상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고 내동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추후에 또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는 시간들 꼭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행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었던 팩 웨스트가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은행들이 웨스트 얼라이언스 은행과 또 찰스 슈왑 역시도 파산에 관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은행이 망하지 않는 것이 금융시장에는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또 다른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가시머리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 시장도 제 가시머리처럼 쭉쭉 올라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동안 저희는 시장 열심히 살펴보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준 알렉 전문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